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 가맹계약이 성립된 후, 가맹계약이 반드시 성립된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내부의 법률 관계 속에서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 그 다음에 가맹가입자의,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된 바로 3장의 중심 타선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맹계약의 성립,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약에 대한 응낙에 의하여 오케이가 떨어졌을 때, 청약과 응낙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 그럴 때 거래 성립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걸 가볍게 한번 리뷰하는 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항상 법률의 문제 또는 여러분들 계약론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흐름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 프로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해를 잘해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일단 3장은 내부입니다. 내부에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고, 4장 가면 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 앞에 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리뷰하는 쪽에서 큰 이야기에 대한 내용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가맹계약론의 내용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쭉 어디에 되느냐 총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가맹계약의 성립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이 되었을 때 3장 가면 바로 내부의 법률 관계는 어떠냐에는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대상자인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가입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권리, 의무가 어떤가를 우리가 각각 따져준다면, 4장 가면 법률적 외부 문제, 외부에 대한 이야기 문제에서 어디에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본부와 가맹점이 있고 제3자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하여 본부는 어떻고 가맹점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위를 논하는 게 4장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맹계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종료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어서 종료가 되었을 때 갱신이 된다든가 해지가 된다든가 해지 후의 법률 관계가 어디에 되느냐 하는 바로 종료 이후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정보 공개, 법률 여러가지 법률의 관계, 이런 거 항상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항상 서두에 있어서 하나하나 과정할 때마다 전체 속에 오늘 어딘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줘야 되는데, 가맹계약 성립의 과정 속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게 모집보안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갖다 모집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맹 모집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기와 착오, 사기와 착오에 대한 내용은 어떤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약관. 바로 여러분들이 계약서 이야기요,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가맹계약은 마치 보험과 똑같이 약관의 이야기요. 약관은 바로 일대 다수에 의해된다. 그럼 계약이 일어날 때 셀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원이고, 다수 바이어가 여러 명이 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약관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약관은 1대1의 어떤 계약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종합적인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약관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는 게 가맹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약관이란 말, 그 다음에 약관성이 어떠냐, 법률에 대한 교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약관과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는 바로 정보를 똑바로 제공해줘야지 거짓이나 엉터리로 하게 되면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쭉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위반되었을 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상권조사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는 반드시 상권을 조사해서 그에 대하여 잘 될 수 있는 장소, 소위 말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 제공하고 가맹사업자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상권조사 의무가 있는데 본부가 해야 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부위가 있느냐, 의무 검토는 어떠냐, 위반이 되었을 때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배웠던 걸 가명에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면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모집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과대 광고나 사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되고, 약관에 대한 이야기에 계약이 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며 상권 조사를 하고, 여기서 오케이가 되고 계약이 되게 된다면 이제 가맹서를 갖다가, 계약서를 갖다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며, 그다음 필수 기재 사항이나 위반 사항의 효과를 얘기했고, 중요한 이야기는 가맹금을 갖다 반드시 우리가 줘야 되는데, 가맹 가입자가 가맹 부부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표시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맹금을 주는데, 100% 가맹금을 갖다 본부에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치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치 범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을 한 번쯤 리뷰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뭐 중간에 조금 틈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래서 영역마다 들어갈 때마다 앞뒤, 연결 이런 걸 갖다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답을 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흐름을 일단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는 주어와 목적어와 바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동사나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소위 뭐가 됩니까? 육하 원칙에 의하여 OW1H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에 이야기 명백하게 써주려는 이야기. 답안에는 반드시 명백한 답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데, 오늘은 명백한 답안을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보며 바로 이야기를, 자, 5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거, 2장 이야기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자세히 설명할 내용은 바로 요약서를 여러분 보며 요약서 30페이지를 갖다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를 보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내부의 법률의 관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의 법률의 관계는 크게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바로 가맹 본부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데, 권리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첫 번째 우리가 쭉 흐름을 갖다 먼저 잡아주고 하나하나 교재를 통하여, 요약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문기를 보며 설명해 나가도록 하죠. 그럼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권리 속에는 사용에 대한 허락권, 영업 표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허락권, 두 번째는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시권, 그리고 가맹금을 갖다가 어디에 된다 그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 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금에 대한 대가,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다 그러는 게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권리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업법 표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권한,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권, 그리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맹금에 대한 수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는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권리에 속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로 뭐가 되느냐,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무는 바로 지원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지원의 의무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원의 의무 속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고 또 범위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광고비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리고 가맹사업부의 바로 교육과 훈련비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조그마한 가맹사업자가 일일이 종업원을 교육할 수 없으니까 단체로, 바로 가입자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모여있는 사람들의 종업원을 일괄 모아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본부에서 이렇게 될 때 바로 교육과 훈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의무에 대한, 가맹 본부가 지켜야 할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고, 그럼 매출액을 반드시 보장해줘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보장의 문제를 우리가 논하게 되며, 최소 이익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하느냐, 만약에 착오로 의한 어떤 취소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본부 직원의 매출액 보장의 경우를 생각하라.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가맹본부가 영업의 지원에 대하여 거절이 있을 때, 또는 지원한 노하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책임을 면하는 면책약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타 지원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물품에 대한 공급. 이게 의무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물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공급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채무에 대한 불이행에 관한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기타 의무까지, 요까지가 바로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 타이틀을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사업자의 권리는 어떠냐, 한마디로 뭐 가맹점을 가입한 사람들의 의무는 권리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지역권,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을 갖다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가, 두 번째 지역권의 개념이 어떤가, 그리고 지역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어떠냐, 지역권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떠냐,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는 바로 가맹사업자의 권리. 가맹사업자는 바로 본부에 가맹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바로 가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맹사업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영업의 양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이 동의권은 바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어야 됩니까? 자기가 사업권을 갖다 넘길 때 본부에게 상의를 해서 허가를 얻어서 인정을 얻어서 하는 경우, 요걸 봐야 되고, 그 예를 들어 이제 영업을 표시하는 권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까지가 기타 권리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요약서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문기를 봐가며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맹사업자의 의무는 뭐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맹에 가입한 사업자는 가맹금을 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판매 촉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위반되었을 때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가맹사업에서 우리가 얘기하며, 이런 가맹사업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자점의 매입에 대한 금지 의무라든가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경업 피지 의무라든가 비밀 준수 의무나 이런 것들은 의무에 속하게 되며, 가맹사업의 분쟁에는 바로 가맹사업의 어떤 분쟁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쟁의 양상이라든가 대등한 입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타협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도미노 현상. 만약에 분쟁이 펴지게 되면 전 수 없는 많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의 가맹사업자들이 있는데 단체화되며, 또한 뭐가 되느냐면 도미노 현상,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3장의 내부 법률 관계를 먼저 한번 훑어봤다 이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로 가맹본부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의 권리 의무, 이 내용을 서술한 게 이 단원의 이야기며,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요목 하나하나를 흐름을 잘 잡아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같이 문기를 보며 정리를 하고 전체 흐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법률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요약서를 보며, 또 요약서의 내용 속에서 정확한 키워드를 잡으며 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 1번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내부 관계.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내부의 법률 관계에서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하는 커다란 번다리부터 여러분들 요약부터 먼저 암기를 하시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흐름을 쭉 잡으며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가맹사업본부의 권리, 첫 번째가 가맹사업본부의 권리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스두는 바로 본부의 권리가 어떤가. 이 속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CU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뭐 많은 편의점 같은데 가맹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허락한다. 누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가입한 자에게, 가입자에게 자기들이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준다. 그럼 이 허락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책에 되어 있는 30페이지 내용 속에서 가만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요약서를 잘 보며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에 주어는 가맹본부는
문장 속에서 답을 쓸 때 반드시 여러분 잘 아는 육하 원칙을 따져주고 가능하면 주어, 목적어, 동사, 그 다음에 이런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명백히 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 우리 책에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가명본부는 주어가 되겠죠. 가명사업자에게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뭐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상표, 서비스, 상호, 간판,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영업 표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허용해주는 허락하는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이럴 때 단순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만 전제 조건은 단순히 장사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지만 단순한 사용권 허락, 단순한 사용권의 허락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사용해서 손해가 났다 이럴 때 본부가 책임진다든가 그 책임 유무 운영에 대하여 의해되느냐 그러면 뭐 자기들이 배려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는 사용권을 단순히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전제 조건을 적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는 가명본부, 그리고 가명사업자에게 하는 내용이 되며 상표, 서비스, 상호, 간판, 영업표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때는 전제 조건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사용권을 단순히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지 영업에 대한 책임이나 또 손익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절대 본부가 지는 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허락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통제권이 나옵니다. 통제권은 뭐가 되죠? 여기도 역시 통제권의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게끔 최대한 압박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가명본부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통제권을 얘기하는데 가명본부가 나와야 되겠죠. 가명사업자의 여기 바로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가명본부는 가명사업자에게 바로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계속성 원칙이죠. 기업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영업은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해지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성 계약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력과 지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영업 표지와 경영의 비밀 이 사업자를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통제한다. 아주 핵심 단어만 우리가 딱 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명본부는 가명사업자 영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조력과 지도를 하고 영업자와 그리고 경영상의 비밀 등 가명사업자를 철저히 영업하는 것, 그 다음에 경영의 비밀 이걸 유지하기로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언제부터 언제 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유니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행사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통제권을 가진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통제권의 의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제권의 인정 범위는 바로 어디 되느냐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시스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여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더불어 시스템이란 말은 경영에서 또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시스템이란 말은 따로 놀지 않고 연결이 된다 하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명본부와 전체 가명사업자들이 바로 통일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통일적 이미지 PC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CU다 그러면 CU점들이 어디 되죠? 다 같은 개념 그 다음 같은 통일성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통일성 및 통일적 이미지 확보 이걸 위하여 통제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만약에 CU의 만약에 가맹점이라면 CU가 원하는 본부가 원하는 어떤 통일된 어떤 지시 여기에 의하여 같이 맞춰가야 된다는 게 통제권 인정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통제권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가 운영하는 데 따라 이익과 소위 손해를 갖다 자기가 책임지듯이 여기도 통제권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인정 범위는 반드시 통일성을 갖다 유지하는 통일적 이미지를 가지기 위한 거였다면 행사의 한계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통제권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범위,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어떤 이익에 침해하지 않는 범주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허락한다는 얘기.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통제에 대한 불응 원칙은 뭐가 되느냐. 근데 가맹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만약 말을 안 듣는다,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 어떤 통일된 의식을 갖다가 위배한다 이럴 때는 바로 자체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지권, 바로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 이 두 가지 이하여 일어나는 게 통제에 대한 불응의 효과로 제시한다. 그래서 해지권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규정에서 들어가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통제 불응에 대한 효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시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바로 영업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영업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운영하라 하는 데 대한 뭐가 되느냐, 영업활동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지시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통제권이 있고 그 다음 지시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통제 불응했을 때 결과까지 이야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가맹금에 대한 수령권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맹금에 대한 수령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맹금을 갖다가 우리가 수령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로 연결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맹금 수령권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서술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의 표지를 사용하는 대가, 허락을 하는 대가, 그리고 왜 되느냐, 영업의 전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원, 각종 지원과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게 가맹점의 수령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는 허락을 해주고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가맹금을 수령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맹금 수령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답을 적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업표지 사용권을 허락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각종 지원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교육, 지원 교육이 되겠죠. 거기에 대하여 대가라는 말을 반드시 이어주며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가맹금 바로 뭐가 되냐 수령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용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맹금에 대한 해당되는 대가는 32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우리가 요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개시지급금이나 이행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요 뒤에 내용으로 가맹금에 해당되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 32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가맹금에 대한 대가는 개시지급금이나 이행보증금이나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초노 물품비, 이제 최초로 이해되는 약간 물품비, 그리고 정기 지급금, 요 네 가지가 이해되는 약간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핵심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개시지급이라든가 이행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처음 물품비나 그 다음에 정기지급액, 이 지급금 요거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대가, 여기에 대하여 예를 들면 그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 바로 가맹금이다 하는 대상을 명백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가맹금에서 예를 제외되는 대가가 있다. 우리가 대가와 제외되는 대가 구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32페이지 여러분 책 속에서 우리가 요약한 요약서 속에서 본다면 가맹금에 대한 제외되는 대가는 어떠냐?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상품권. 이 신용카드나 상품권은 여러 가지 수수료 또는 아니면 할인금, 이게 연결이 되게 돼서 바로 이거는 가맹본부에 귀속하지 않고 제3의 기관과 의되느냐 그럼 바로 지불하는 것.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죠.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와는 단순히 가맹본부는 대행만 해준다. 자기가 직접 의되느냐 돈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맹본부에 지급을 대행한다는 것. 요거로서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
반드시 중요한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쓸 때 수수료 할인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쓸 때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상품권을 썼을 때 할인금, 이런 것들은 어디 되느냐? 바로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이지 가맹본부의 지급은 아니며 단지 대행할 뿐이다.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본부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맹금에 제외되는 대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 핵심.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의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권리가 어떤가 하는데, 권리는 영업권 표시를 허락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통제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이건 지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가맹금 수령권. 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하며 밑에 세부 사항마다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연속성, 여러분의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고, 반면에 가맹점의 의무는 어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맹점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면 권리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의무가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가맹점 본부가 바로 가맹사업자에게 해줘야 할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역시 요약서 32페이지 속에 보면 선생님이 요약해서 여러분이 딱 외워야 할 이야기만 적어놨습니다. 바로 지원의 의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지원 의무는 가맹사업자가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영업활동을 갖다가 바로 조력할 의무. 그러니까 뭡니까? 경영에 대한 조언, 어떻게 팔고 어떻게 취급하라 하는 조언을 주고, 그 다음 또 뭐가 되느냐? 영업활동을 할 때 조력,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지원 의무의 내용이다. 그 지원 의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만약에 적으라면 조언과 조력이라는 말, 조언과 조력이란 두 단어가 바로 키워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는 다른 영업 형태와 구별짓는 특징적 요소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각각 편의점마다 자기들이 지원하는 조언과 그 다음 조력,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스타일, 이걸 갖다가 이 조력과 조언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원의 의무의 핵심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범위를 갖다 우리가 봐라. 그런데 지원에 대한 의미는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력과 조언, 조언과 조력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지원의 범위를 본다면 지원의 범위는 어떠냐 그런데 바로 성공을 위해서, 누가? 가맹 가입자가 성공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상품이나 또는 용역이나 여러가지 품질 관리를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가맹사업자가 합리적 가격과 비용으로 점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품 용역을 공급하고 가맹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아주 중심되는 말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맹사업자의 성공을 위해서 전제 조건은 가맹사업자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하여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상품을 갖다 준다든가 또는 용역을 갖다가 어디든가 판매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노력을 가해주고, 또 합리적 가격과 비용으로 점포의 설치라든가 상품을 용역이라든가 공급을 해주고 가맹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이런 범위를 우리는 지원의 의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키워드로 아주 중요한 단어만 뽑았어. 여러분이 외워야 할 사항을 32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의무는 이런 거다. 그리고 구상, 상품, 용역. 그래서 계속적 노력, 가맹사업자의 경영 활동할 수 있게끔 지속적 조언과 지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원의 의무의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비용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럴 때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어떤 부담, 가맹본부가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의 의무와 또 반면에 광고비 부담을 갖다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맹본부는 바로 전 가맹사업체가 잘 될 수 있게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맹본부에서는 지원하고 광고비의 부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1번에 요약해놨습니다. 자, 광고비는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가맹에 대한 어떤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을 하다 보면 본부 것이냐 가맹점들이냐 해서 수없는 많은 분쟁이 생기는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 지우는 계약,
또는 약관 규제 위반, 이런 것들은 불공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만 적어놨습니다. 가맹사업은 불공정 거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뭐를 위반했을 때? 이런 약관 규제를 갖다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광고비나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과중하게 실제 약속과 달라진다 그럴 때는 바로 이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나오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교육 훈련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통일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본부에서 가맹사업자들이 이제 채용한 여러 종업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훈련을 해주는데,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역시 이것도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적당하게 해야지. 가맹사업자에게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을 갖다가 바로 적절하게, 그리고 서로가 통용되는 범주에서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 과다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각각 불공정 거래 행위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지원의 개념은 조언과 조력을 얘기하고, 지원의 범위는 바로 아까 말하던 내용들, 그리고 부담은 적절히,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불공정 행위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정리가 되죠. 네 번째 가게 되면 매출액에 대하여 보장을 해줘라. 예를 들어 가맹사업본부가 어디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최저이익의 보장에 대한 법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최저이익을 보상해준다는 입장,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얘기죠. 최소한 그래도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최저이익에 대한 보장에 대한 뭐가 되냐, 성격, 이걸 가지고 매출액을 보장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가맹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가맹사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동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몇 프로 이익을 보장한다. 나중에 만약 거기에 대하여 문제가 일어난다면 중대한 과실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매출액의 보장에 대해서는 착오나 또 취소, 이런 것들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본부 직원의 매출에 대한 보장의 경우는 표현 대리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최저이익을 보장할 때, 착오나 취소를 했을 때 일어나는 법적 문제, 그리고 본부 직원에 대하여 매출액을 보장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 가지를 매출액 보장 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위는 매출액 보장 문제는 바로 적절하고, 그 다음 책임질 수 있는 범주에서 제시가 돼야지 착오나 취소 같은 건 안 되며, 또 나중에 본부에 대한 매출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책임이 있다 그러는 이야기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그 이후도 이제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서가 34페이지에 자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적 지원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먼저 거절을 할 때, 가맹본부의 영업 지원을 거절된다 그럴 때 어떻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행의 지체라든가 이행의 불능이라든가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를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하는데, 판례에서는 지체나 불능이나 불완전 이행 요 세 가지보다는 이행 거절을 판례에서는 뭐로 보느냐, 바로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로 본다 하는 이야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행을 지체하거나 또는 이행을 불능하거나 또는 이행에 대한 불완전한 이행, 요 세 가지이지만 판례 쪽에서는 이행의 거절 쪽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로 본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외워주시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보면 지원한 노하우에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 유상으로 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 준용하는 규정이 있다 이건데, 유상은 바로 돈을 주고, 즉 가맹사업자나 본부가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며 노하우의 성립이 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능상 하자냐 성립상 하자냐 두 가지를 나누어 본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노하우 자체를 갖다 성립하기가 어렵다든가 또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지원한 노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반드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세 번째는 면책약관입니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가맹사업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약관 형태라면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책임을 배제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로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면책약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이유 없는 책임 배제 또는 제한, 이런 것들은 무효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면책약관에 대한 문제로 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 책 34페이지에 가맹본부의 이행 지원에 대한 거절을 어느 범주로 보느냐, 이행의 거절로 본다. 지원한 노후의 하후에 만약 하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립상 하자냐 기능상 하자냐를 나누어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 그리고 면책약관의 문제가 될 땐 바로 이유 없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때는 무효로 본다. 그런 이야기가 면책약관의 문제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 역시 34페이지 요약서를 보며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품에 대한 공급 의무. 지금까지는 거의 어디되느냐 그럼 우리가 지원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공급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물품을 갖다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품에 대한 공급 의무, 이게 크게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바로 물품에 대한 내용 속에서 공급의 의무는 어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상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얘들은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누구에게 필요한 원료나 상품이나 공급을 바로 할 의무를 말한다. 원료나 상품 계속해서 줘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물품 공급하는 거는 본부로 볼 때는 의무, 가맹사업자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권리가 된다는 상반적 개념을 가진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공급의 의무의 위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중에 가맹업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용역이나 설비나 상품이나 원재료나 부재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하거나 지원의 물량을 갖다가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는 가맹법상 불공정 거래로 행정상 제재를 가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본부가 지멋대로 가맹사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문제를 만든다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의 민법으로 볼 때는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 대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민법 규정에는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로 담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품에 대한 공급 의무의 위반 효과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민법과 관련된 법에 의하여 규정으로 본다면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물품 공급을 위반하면 일어나는 문제까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 문제는 물품 공급원에 대한 제한과 재무에 대하여 불이행이나 물품 공급에 대한 뭐가 있는데 의무 관계를 약간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또 상품이나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관련 법규에서 물품 공급에 대한 제한을 무제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 불이행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물품의 공급의 의무는 재무의 불이행이나 또는 가맹사업자의 귀책이 되는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는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을 지원 중단하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다만 가맹사업자는 부당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고 중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이 발생될 때는 가능하지만 고의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왜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위반을 한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때는 거래 거절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제한이 될 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는 바로 금지를 하라. 일종의 뭐가 되죠? 가맹본부에 의해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본부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속에서 나오는 금지 의무는 뭐 기타 의무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교육 훈련 실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의결의 의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 실시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에 대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운영이나 판매 촉진이나 유지 관리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 시켜주는 의무. 이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인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서는 분쟁이 발생될 때는 반응하면 분쟁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월하게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에 노력을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아주 중요한 게 만약에 가맹본부의 권리는 어떻고 가맹본부의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였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가맹사업자의 권리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하도록 하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 가맹본부의 권리, 가맹본부의 의무 하는 이야기를 요점별로 키워드를 별로 선생님이 요약했으니까 요약서를 우리가 잘 보며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권리만 먼저 보도록 하죠. 권리는 뭐였죠? 영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는 허락권,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 그리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시권, 그리고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의 권리였습니다. 그럼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인데, 지원의 의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지원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원의 의무는 어떤가, 그 다음에 지원의 범위는 어떤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광고비를 본부와 가맹기업 사이에 어떻게 하고 교육과 훈련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매출액 보장의 문제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외에 기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으며, 물품에 대하여 공급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만약 그렇게 못했을 때 일어나는 위반 의무가 있을 때 의하느냐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의 제한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무 불이행이라든가 불공정 거래를 갖다 금지해야 되는 의무, 이런 이야기가 있으며, 특히 교육 실치, 대화 협상을 통한 분쟁을 갖다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로 선생님이 요점 정리해 놓은 상태를 일일이 판사하며 중복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하여,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책 속의 이야기 속의 요약서 속을 통째로 외우면서 정리를 해주며 또 보완을 해주고, 특히 메모란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리뷰를 해서 자신이 쓴 바로 예를 들냐 노트, 자신이 손수 한번 옆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가맹사업부의 본부가 아니라 사업자, 가맹자들의 권리 의무가 어떤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